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끝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에도 분명히 어떤 형태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왔죠.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이야기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의 저편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주의 끝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물리적인 경계를 떠올립니다. 마치 거대한 벽처럼 모든 것이 그곳에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장소 말이죠. 하지만 현대 우주론이 말하는 우주의 끝은 그런 벽이나 절단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벽도 아니고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경계선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약 930억 광년짜리 거대한 구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계는 공간이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빛의 속도가 만들어낸 일종의 관측의 버블에 더 가깝습니다. 빛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지금의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약 8분 20초 전의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온 빛이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죠.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빛은 무려 4년이나 걸려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대부분의 별들은 실제로는 이미 과거의 모습인 셈이죠.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말은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출발한 빛도 대략 그 정도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 여행해 왔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게 됩니다. 어느 지점 너머에서는 아직까지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오래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팽창 속도는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요소 때문에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말은 아주 먼 은하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빛이 있는 동안에도 그 은하 자체는 계속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먼 은하들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보다 빠른 비율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하가 공간 속을 빛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그 사이에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빠르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물체처럼 그 물체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벨트가 움직이는 것만으로 우리와의 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아름답지만 조금은 슬픈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우주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우리를 향해 빛을 보내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지나가야 할 공간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빛은 평생 우리에게 닿지 못합니다. 마치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힘껏 달려도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것처럼요. 우주론자들은 이런 경계를 LL 우주적 지평, 코스믹 호라이즌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평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하들이 태어나고 진화하고 사라지고 별들이 폭발하고 행성들이 돌고 어쩌면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와 빛은 우리에게 영원히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역은 우리의 물리 법칙 밖이 아니라 우리의 관측 능력 밖에 있는 공간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우주적 지평이 시사의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은하들이 이 지평선 너머로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는 은하들도 아주 먼 미래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머나먼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속한 작은 은하단 주변을 제외하면 하늘은 좀 더 비어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텅 비어서가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점점 더 닫히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주의 끝탈은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흔적들을 들여다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빅뱅 이후 약 38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처음으로 빛에 대해 투명해졌을 때 남겨진 잔광입니다. 그 이전의 우주는 전자와 양성자, 광자들이 서로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빛이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뜨겁고 탁한 플라즈마의 안개 상태였죠.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수소 원자가 만들어지자 빛은 처음으로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바로 이 순간에 방출된 빛이 130억 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와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우주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자기파, 즉 빛을 가지고는 이 시점 이전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대의 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수수께끼가 드러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는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얼룩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요철들이 바로 나중에 은하와 별, 은하단으로 자라나는 우주의 씨앗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얼룩들의 분포가 너무 부드럽고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빛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와 시간의 한계를 고려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었을 것 같은 멀리 떨어진 영역들까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온도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걸 샬 지평선 문제, 호라이즌 프라블럼라고 부릅니다. 이 퍼즐을 풀기 위해 현대 우주론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바로 우주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빅뱅 직후 극도로 짧은 순간 동안 공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팽창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속도 제한보다도 훨씬 빠른 비율로 팽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 빠르게 움직인 것이 빛이나 물질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빛의 속도 제한을 어기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 아주 작은 영역 안에 있던 우주는 상대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덩어리 공간이었습니다. 이 영역이 순식간에 거대한 우주 규모로 늘어나면서 우리 우주 전체에 걸쳐 거의 동일한 온도와 성질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양자 수준의 작은 요동들이 우주 규모의 밀도 요철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와 은하단의 씨앗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지평선 문제뿐 아니라 우주의 평탄성 문제 등 여러 관측 결과를 한꺼번에 설명해주면서 현대 우주론의 표준 그림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메커니즘과 어떤 종류의 물리장이 이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이론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면 왜 단 한 번만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할까? 이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열하 영원한 인플레이션존과
다중우주 멀티버스 시나리오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나 우리 우주 같은 거품 우주가 되고, 다른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거품 우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각 거품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상수나 조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상상하죠. 중요한 점은 이것이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직접 관측할 방법은 아직 없고, 주로 수학적 모형과 간접적 종합성을 통해 탐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우리 거품 우주의 끝일 뿐이고, 그 바깥에는 더 많은 우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끝을 생각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물체의 속도와 중력의 세기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가장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우주의 역사 대부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우리 망원경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광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정 동안 고유 시간은 0입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에게는 출발과 도착이 사실상 동일한 한순간으로 겹쳐 있는 셈이죠. 이 때문에 우주의 가장자리를 바라볼 때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분명히 아주 먼 과거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빛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채 우리의 현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 팽창이 더해지면 그 신비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관측하는 은하들은 그 위치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출발한 뒤 수십억 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해왔고, 그 은하들 역시 진화하고 병합되며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어떤 은하는 다른 은하와 합쳐져 전혀 다른 형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활발히 별을 만들던 시기를 지나 조용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어떤 것들은 이미 더 이상 그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우주의 옛 모습, 말 그대로 대우주의 유령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는 현재의 장면이라기보다 우주가 한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해주는 빛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다시 암흑 에너지로 돌아가 봅시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 구성의 대략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현재의 표준 모형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 상수라고 가정합니다. 이 덕분에 가속 팽창이라는 관측 결과와 잘 들어맞는 그림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일부 관측과 이론 연구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정말 완전히 일정한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변하는지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형태의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지는 종류라면, 이론적으로는 언젠가 중력과 물질을 지탱하는 힘까지 압도해 은하, 별, 행성, 분자, 심지어 원자까지 모두 찢어버리는 빅립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가정에 기반한 이론적 가능성일 뿐, 현재 우주가 실제로 그런 운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암흑 에너지의 정체와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근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조금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홀로그램 원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이 사실은 어떤 2차원 표면에 기록된 정보를 3차원으로 투영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연구하면서 출발했는데, 이후
더 넓은 우주 전체에까지 확장해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 즉 우주적 지평이 단순한 보이는 범위의 끝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정보가 기록된 일종의 표면일 수도 있다는 상상입니다. 물론 이 역시 이론적인 연구 단계에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가 실제로는 홀로그램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우주의 끝을 단순한 공간적 경계가 아니라 현실을 규정하는 정보의 한계로 바라보게 만들죠. 우주의 끝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한 가지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동시에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는 영역이 존재할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지평선 너머는 우리와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실험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관측과 검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한계선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평선이 우리에게 단지 포기해야 할 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은 우리 지식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에 기대어 우주의 역사를 복원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의 가능성을 계산하고 더 나은 이론을 만들어 조금씩 그 미지의 영역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의 끝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상상하고 이해하려 애쓰도록 끝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영원한 자극인지도 모릅니다. 매번 새로운 관측 장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이 광대하고 신비로운 우주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조금씩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생애 안에서는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올려다볼 이유가 있죠.